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 그 중에서 삼포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를 그리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y라고 하면은 그 y 변수의 분포를 알아보는 히스토그램 그려서 그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적정한 모형을 어떤 모형을 써야 될 것인지를 대략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우리가 이제 사실 궁극적인 관심은 그냥 y 변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x라고 하는 변수가 y에 미치는 효과, 특별하게 인과적 효과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은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각화한 것이 이제 삼포도고요. 그래서 x와 y의 삼포도를 그리는 것은 그런 인과적 효과를 찾는 혹은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x와 y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그려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삼포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시각적으로도 어떤 x 변수와 y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석하실 때 반드시 y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서 x가 y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삼포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 자체도 어떤 설득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에 기초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의 보고서를 읽어보는 사람들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x와 y의 삼포도를 그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우리가 삼포도를 그릴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포도 그리기 이렇게 할 거고 저희가 첫 번째 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예를 위해서 히스토그램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 1, 클리어 해서 데이터를 불러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의 그 관계를 볼 것이냐면은 임금과 임금 정확하게 이제 시간당 임금이죠. 시간당 임금과 일하는 시간. 요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노동공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금과 노동공급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일하는 시간이 임금이 늘어날 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계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스캐터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변수 우리가 wage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는 h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urs와 시간당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스캐터고요. 스캐터. 삼포도 그리는 건 스캐터고 먼저 나오는 변수가 y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과 변수 혹은 어떤 결과 변수가 되는 변수가 y니까 먼저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관계는 임금이 변했을 때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y 변수는 우리는 이제 일하는 시간이 hour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변수는 wag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스캐터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은 hourly wage, 시간당 임금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usual hours work, 보통 일하는 시간,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뭐 대체로 눈에 바로 띄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뭐 우상향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임금이 올라갈 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관계도 있어 보이지만은 또 동시에 또 일을 많이 하면은 또 일하는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눈에 좀 잘 뜰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삼포도를 좀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삼포도를 그릴 때 이른바 격자를 또 같이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포도에 격자를 추가하기, 격자를 추가하기. 이건 이제 선호의 차이인데 한때는 이런 격자 그리는 게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많은 보고서에서 어떤 삼포도 그리고 그 삼포도 안에 격자를 채워놓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캐터고요. 스캐터고 hours와 wage 이렇게 하고 콤마 하고요. X 레이블인데 이 괄호 안에 콤마하고 그리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X축 격자가 추가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옅은 색이지만은 이렇게 Y축으로 가는 격자는 그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한 거는 요 X축으로 가는 요 격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X 레이블에 그리드를 치시면은 요 격자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그 우리가 본 이 동그라미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커라고 합니다.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에 대한 성질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렸던 기본적인 스캐터그램이에요. hours와 wage 이렇게 그리고요. 옵션을 마커의 심볼입니다. 마커의 심볼을 예컨대 지금 작은 동그라미인데 큰 동그라미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커의 사이즈 이렇게 해서 large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커의 사이즈가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삼포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커의 사이즈도 좀 커지고 동그라미도 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커의 모양을 동그라미가 아니고 예컨대 내가 사각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은 명령어고요. 스캐터의 hours에 wage 하고 마커의 심볼을 네모인 경우는 S 그리고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는 D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저는 네모로 한번 해보자. S라고 하고요. 마커의 사이즈는 그대로 라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네모인 요 마커의 심볼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라지 상태로 이렇게 삼포도 그려져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마커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 잘 보시면은 지금 유사한 자리에 마커가 칠해지기 때문에 중복돼서 칠해져 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얼마큼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에는 이걸 투명도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은 색깔의 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안한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시 스캐터를 해주시고요. 스캐터를 해주시고 hours 이렇게 하고 wage 하고요. 마커 심볼하고 사이즈는 디폴트로 가고요. 마커의 컬러를 예컨대 30 이렇게 퍼센트 30 하면은 투명도가 3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30% 투명도인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겹쳐서 그려지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좀 더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캐터고요. 스캐터고 hours의 wage에 마커 컬러에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블루라고 하고 퍼센트 30 그러면 파란색인데 투명도는 30인 이런 마커 색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삼포도에서 두 번째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고요. 이 두 번째 예를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use scatter 이렇게 하고 콤마하고 클리어 해서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리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describe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be 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describe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51개의 관측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tate하고 state AB 가 들어가 있고 state fifth라고 하는 그러니까 state라고 하는 건 주 이름이고요. state AB라고 하는 거는 state name의 abbreviation 이걸 줄인 말이고요. 그 다음에 state fifth cod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우편번호라고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여기에 주별의 특성이 들어간 이런 변수들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주별로 혼인율과 이혼율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스캐터그램은 뭐냐면 스캐터고요. 그래서 married와 divorced 이렇게 우리가 쓰고 나면은 married 결혼율하고 혼인율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돌려보시면은 이쪽에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걸 제외한다면은 이혼을 많이 하는 주에서 혼인도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주가 그런지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커의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마커의 레이블 붙이기. 예. 그래서 스캐터고요. married, divorced 이렇게 하고 옵션으로서 마커 레이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붙이는데 우리가 뭘 붙일 거냐면은 스테이트 이름이 기니까 스테이트의 이름이 축약된 요 스테이트 AB라고 하는 요 변수를 사용할 거고 요걸 이용해서 삼포도를 그려보면 예, 이렇게 지금 관측치에 주 이름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좀 이게 주 이름이 잘 안 보인다고 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명령어 위에다가 scatter, married, divorced 하고 마커 레이블은 당연히 이제 state AB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커의 컬러를 한 20%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스테이트 이름이 나오면서 여기에 그 주 이름이 오른쪽에 붙는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 DC 워싱턴 DC가 되겠죠. 요 DC 그 미국의 수도인 DC가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 요거를 한번 빨간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요 DC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서 이게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아웃라이어인 이상치인 DC를 붉은색으로 적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 이제 이혼율과 혼인율의 관계를 모든 주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DC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여러 장 붙일 거기 때문에 2A라고 저희가 이제 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괄호 열고 우리 요 그림을 그냥 그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대로 붙여보고요.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이 나오고 우린 DC만 골라가지고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백스테이지 슬래시 3번 치시고요. 요거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if 하시고 state AB 하고
이퀄 두 개를 치시고요. 그다음에 괄호를 두 개 치시고 이게 DC였죠. 그래서 DC 이렇게 치시고 DC 치시고 그다음에 이 색깔을 레드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투웨이 그래프의 전체 스캐터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A, B가 DC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정상적인 것들은 이런 파란색을 갖고 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삼포도를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은 삼포도에서 축을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 표시를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캐터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메리드, 디버스트 이렇게 쓰고 X 레이블 이렇게 하셔가지고 X 레이블을 예컨대 요 파운드 키, 요 샵 키에 10 치시면은 X 레이블을 10개만 표시하고 물론 Y 레이블도 정해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10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X축이 좀 더 보기 좋게 10개 표시가 됐고요. Y축도 여기에 10개가 쭉 표시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던 그래프에서 평균 이온율과 평균 혼인율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sum, married, divorced 해서 그래서 혼인율 메리드와 이혼율 디보스를 이제 서머라이즈를 해 보면은 여기 이제 혼인율은 한 61.38% 이렇게 돼 있고 이혼율은 8.58%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바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 요런 값들을 매크로 변수로 저장을 해서 우리 그림에서 로컬 변수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갖다 쓰지 말고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 요 숫자를 보고 치지 말고 요 서머라이즈에서 나오는 변수 값들을 로컬 변수로 저장해서 그래프로 가져와서 이 평균 이온율과 평균 혼인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m이고요. 우리가 메리드 요 혼인율을 평균을 계산하고 대신 우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평균만 필요하기 때문에 mean only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return list라고 한번 명령에서 쳐보시면은 여기 서머라이즈를 하고 난 다음에 관측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전체 썸은 얼마고 그래서 평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을 여기서 담을 건데 우리는 뭘 담을 것이냐면은 이 평균 값을 로컬 변수에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할 것은 로컬 우리 y축이니까 y축의 평균은 r민이었다 이렇게 해서 로컬 변수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 똑같이 디버스는 다시 요거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것도 다시 이제 로컬 변수에다가 x민 해서 r민 이렇게 하면은 혼인율의 평균을 y민에 담고 그 다음에 이온율의 평균을 x민에 담아서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스캐터그램을 할 건데요. 스캐터그램을 할 건데 메리드와 디버스트를 우리가 삼포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커 레이블은 스테이트 AB 요걸로 달고, 그 다음에 마커의 컬러는 잘 보기 쉽게 한 20% 정도로 하고, 동시에 X 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해서, X축 라인이죠. 요거는 X에 민이 들어가야죠. X에 민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X축의 평균에, 그러니까 이건 이온율이죠. 이온율 평균이 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Y 라인에는 Y 민이 들어가는,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다시 이 명령어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메리드와 디볼스트의 스캐터그램 3포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커에다가 어떤 준지 스테이트 AB라고 되는 레이블을 붙이고, 컬러는 마커 컬러는 20%로 투명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X축의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그린다. 그래서 요거를 요 라인만 실행하시면은, 다시요. 요거를 요 라인만 실행하시면 이 그림만 나오지 X 라인, Y 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이는 이 변수들은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state.2 파일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이 값이 들어가지만은, 지금 요 앞에 그 과정들이 지금 생략돼서 이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킬 때에는 이렇게 위에까지 선택하셔서, 그리고 돌리시게 되면은, 여기 타이포가 있나요? min only 이렇게 타이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다시 돌리시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이런 스캐터그램에 x의 평균, y의 평균, 이렇게 해서 요 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이거를 어떤 지역별로 한번, 지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제가 NSW라는 변수를 쓸 건데, 요 NSW 변수를 이용해서 이 3포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SW가 어떤 변수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를 탭 하셔가지고 NSW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North, South, West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이 North, South, West, 그러니까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 스캐터그램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캐터고 메리드고 디버스트고, 메리드고 디버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마커 레이블에 똑같이 스테이트 AB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by라고 한번 해볼게요. by NSW에 대해서 요 3포도를 그려라. 그러니까 NSW 값에 따라서 혼인과 이온율의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봐라. 이제 이런 명령어가 되는 것이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하나의 창마다 노스, 사우스, 웨스트가 지역이 주어지면서 요런 3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살펴보시면은 대체로 이 음의 상관관계가 보이는데, 남쪽에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된다. 무슨 얘기냐면, 디버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많은 주가 오히려 결혼도 많이 하는, 이런 혼인율이 높은 이런 경향이 보여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요 그림의 아래 보시면은 graphs by region, north, south or west 이렇게 옵션이 붙는데, 이 옵션이 이게 일종의 그 어떤 풋노트인데, 각주인데, 이 각주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바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바이 요 안에다가 콤마 치시고요. 콤마 치시고, 이게 노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트를 치시고, 노트를 따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다운표 쳐서 노트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면은 우리가 원했던 요런 그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던 노트가 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포도와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와 추세선을 함께 그려보자. 예.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 스캐터그램, 요 삼포도만으로 보면은 사실은 요 일하는 시간하고 그 두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삼포도도 그리고 그거와 함께 추세선도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은 두 변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쓸 데이터는 앞에서 썼던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요. use histogram _1 clear 요 변수를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데이터에서 봤던 그 두 변수는 일하는 시간하고 wage였거든요. 그래서 요 임금하고 hours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거고, 요걸 보시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우상향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존재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평균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추세선을 하나 얹어 주시면은 요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일단 two-way 이렇게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scatter hours와 wage 이렇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커의 컬러를 한 30% 정도로 투명도 조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하고 이제 동일한 유사한 이런 명령어를 넣을 건데, 저희가 쓸 명령어는 lfit입니다. lfit. lfit이라고 하는 것은 linear fit이라고 하는 그런 거의 그 준말이고요. 다시 제가 여기다가 lfit은 linear fit이다. fit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요 lfit의 옵션으로서 이게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 패턴을 제가 대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삼포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선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간 추세선이 지금 더해졌고, 요거는 fitted valu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회귀 분석을 해서 나온, 선형 회귀 분석에서 나온 이런 결과물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hourly wage가 올라갔을 때 일하는 시간이 뭐 기울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양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당 임금이 늘어났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보시면은 이게 반드시 선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여기 아래에 붙이시는데, 우리가 박을 것은 이게 lfit이 아니고 요거를 lfit 대신에 요걸 지우시고 2차 함수를 쓸 수도 있다. 다시 무슨 2차 항이 포함된 quadratic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qfit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qfit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관계는 아주 아까처럼 선형은 아니고 약간 올라가다가 좀 더 커지면은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임금에서는 조금 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은 hourly wage가 어느 이상을 넘어서면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관계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처음 부분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요 우리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 추세선에
제가 조금 하나 올릴게요. 추세선에 신뢰 구간을 더 해보자. 예.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이런 선을 그릴 때 이 선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상 좌우로 해서 이른바 이제 그 신뢰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을 같이 그려줘야만 이 선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two way고 우리가 이렇게 아까 썼던 명령어를 그대로 저희가 쓸 거고요. hours와 wage 이렇게 m 칼라 30 이렇게 해서 요거 스캐터검을 그리고 lfit 할 건데 여기다가 전미어로서 ci 컨피던스 인터벌을 붙이고 hours와 wage 이렇게 하고 L 패턴은 라인 패턴은 저희가 dash로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달라진 것은 저희가 LPCI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여기 컨피던스 인터벌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산포도 그려지고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아까 보시면은 점을 먼저 그리고 산포도를 그리고 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좀 겹쳐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대신에 요 산포도하고 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순서를 바꿔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컨피던스 인터벌을 그리고 점을 찍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선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여기 점이 찍혀지고 이게 좀 진하게 찍혀지니까 요거를 M 컬러를 조금 더 예컨대 10 정도로 조정해서 이렇게 요 색깔이 보여질 수가 있고 예컨대 요 컬러가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라인 컬러 이렇게 해주시고 빨간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서 다시 그려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컨피던스 인터벌이 있는 신뢰 구간이 있는 추세선 플러스 산포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